안녕하세요. 오늘은 잊혀진다는 것의 슬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무서운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잊혀진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들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곧 소멸을 의미하죠. 당연히 내 의식 속에서 저절로 잊혀지는 것들도 있고요. 타인의 의식 속에서 또 내 자신이 잊혀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라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은 곧 내 존재나 내 존재감의 상실과도 상통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의 이별의 문제라든가 죽음의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봄날에 이 모든 꽃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고 있는 이 봄날에 이런 사라짐의 문제, 이런 소멸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자살률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4, 5월입니다. 이 꽃이 화려하게 매화, 벚꽃나무, 목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핍니까? 그것들이 피었다가 지고 마는 이런 때에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우울, 불안, 짜증의 그 강도나 빈도가 현저하게 1년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를 봐서도 그렇고요. 이런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화려하게 꽃피고 있는 것에 대비돼서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던 또는 어떤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저 화려한 꽃들과 대비되면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꽃들은 피었다가 순식간에 져버리고 마는 모습을 이 봄날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의 그 아름다움이라든가 소멸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무상함이랄까, 나 또한 또 너 또한 우리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저렇게 속절없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야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깊은 상실감을 우리가 맛보고 또 순식간에 다운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문정희 씨의 이별 이유라고 하는 그 굉장히 친숙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와 더불어서 그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 시기에 우리에게 매우 의미롭고 가치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잊혀진다는 거, 소멸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의식 속에서 저절로 잊혀지는 차원도 있고요. 타인들에게 내 자신이 잊혀지고 관심에서 사라지는 이 문제가 있는데요. 공통되는 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잊혀지고 지워진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우리 삶에 갈등을 주는 문제는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무상입니다. 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변화 속에서 사라짐에 그것은 냉혹한 자연의 섭리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은 불가피한 것,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속절없음의 이러한 어떤 자연의 이치, 이러한 차원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어떤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 그 뒤에서도 강렬하고 날카롭게 남아있는, 아마 죽음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는 슬픔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긴장 관계, 이것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정희 시인의 이별 이유라고 하는 그 시를 함께 감상을 한번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잊혀짐의 이 슬픔의 문제를 아마 가장 훌륭하게 형성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떠난 지 세상의 달력으론 열흘 되었고 내 피의 달력으론 10년 되었다. 나 슬픈 것은 내가 없는데도 밤 오면 잠들어야 하고 끼니 오면 입안 가득 밥알 떠넣는 일이다. 옛날 옛날적 그 사람 되어가며
그냥 그렇게 너를 잊는 일이다. 이 아픔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숨막혀 나 죽으면 원도 없으리라. 그러나 나 진실로 슬픈 것은 언젠가 너와 내가 이 뜨거움 까맣게 잊는다는 일이다. 문정이 이별 이후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지닌 어떤 구성 형상화의 그 뛰어난 문제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별 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 앞에서 과거죠. 그런데도 현재 이렇게 슬픈데도 생리학적으로 나는 잠이 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사람, 옛날에 그 사람 하면서 너를 잊는 일, 이게 가장 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죽었으면, 오히려 사랑의 아픔을 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아픔을 고스란히 잊혀지지 않고 잊지 않고 그대로 죽었으면 원도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개성적인 감정, 날카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나 진짜로 진실로 슬픈 것은 이렇게 점층적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죠. 언젠가 너하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뜨거운 그 과거의 순간, 사랑의 그 경험, 이 뜨거운 삶의 열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마저 너와 내가 까맣게 잊는다는 일, 이렇게 잊혀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차라리 사랑의 고통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저절로 잊혀져 가는 존재 아닌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잊혀져 가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따르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것은 이렇게 어쩔 도리 없이 불가피하게 소멸되고 잊혀진다는 것, 까맣게 잊는다는 것이라고 쓰고 있고요. 이것이 크나큰 고통이더라도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 사랑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 강렬한 뜨거움마저 잊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시 속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연의 이치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비실용적이고 무가치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의 강렬함,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그 뜨거운 감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지만 죽음까지도 가져가는 가장 오래되고 강렬하고 진실된 느낌이 또한 감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잊혀진다는 것의 슬픔이라는 문제에 대응법을 마련해 나갈 때는 이 두 개의 커다란 문제 속에 내재된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삶의 무상함, 소멸, 필연적으로 잊고 잊혀져 간다는 이 필연이라는 이 항목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늘 살아있는 그 날카롭고 강렬한 그 감정의 경험,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메워갈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대응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발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착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그 거친 욕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삶에서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뜨거운 원하는 마음을 내가 일부러 내세우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희망의 욕구를 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절로 이끌려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발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에서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도 이 뜨거운 마음, 그 강렬한 사랑의 마음마저 잊지는 말자. 그것이 자연의 이치로서 불가피하고 또 소멸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이 뜨거운 이 마음마저 잊지는 말자. 그것을 오히려 실현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삶의 발원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잊혀진다는 것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이 발원을 하려면은요, 나에게로 향하는 필수적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내 앞에 소멸되고 잊혀지는 삶이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다. 죽음이 오더라도 나에게 가장 뜨거움을 살아있을 때 간직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장 뜨거운 삶의 열망은 무엇인가? 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작업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잊혀짐의 슬픔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자비관의 마음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 또 남의 고통을 내가 덜어주겠다, 좀 도와주겠다는 강렬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라진다는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간직하고 싶은 그 삶의 가치, 각자의 이 뜨거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 자비관의 마음을 내고 강렬하게 발언을 할 때면 마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꼭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나와 모든 존재들이 사라진다는 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삶은 거대한 사라짐, 소멸의 고통 속에 있다. 그것이 뭐 이데아라든가 뭐 어떤 천국의 세계를 뭐 가정한다 하더라도 삶은 분명히 순간순간 소멸됨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성찰한다는 이 차원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 사라짐의 고통, 소멸의 고통,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또 현재의 삶 속에서 각자가 지닌 이 뜨거움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실현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차원하고, 모든 존재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번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내고 싶다, 벗어나기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문제를 자칫 헷갈리면요, 상대방이 뭐 분노할 때면은 자기도 모르게 함께 막 분노를 막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비관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잊혀짐의 슬픔, 그 지극한 아픔의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발언을 통해서 이 자비관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면서 이 좋은 봄날을 희생시키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더 기운을 내서 공부하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